적을 향해 돌격하라, 돌격 앞으로 뭐냐 이런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돌격 앞으로 뭐 수류탄 투척 뭐 이런 건 맞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 뭐 이런. 지난 6월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연평도 해병부대를 네. 방문했어요. 네. 뉴스 봐서 아시죠? 예, 맞죠. 군복 군복 입으시고. 아유, 총을 잘 쏘시더라고. 그러니까 집중력이에요, 총은. 네. 기본 요령만 익히면 집중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나오는데 그 탄착점이 형성. 어렵던데요, 사격. 저도 이렇게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이거 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춘다고 딱 맞췄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의 집중력인데 그게 좌우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징집병 네. 최소화하자. 지금 국민 개병자잖아요. 징집병, 그렇죠. 우리나라 징집병을 징집병을 숫자를 줄이고 모병 예. 기반의 군 구조로 이제 개편을 하자 네, 그 얘기가 나오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네. 거기 예. 방문해서 했어요. 근데 이걸 뭐 개거품을 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 안 된대. 전력도 약화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개병제가 뭐예요? 개병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 징병제랑 같은 말 아닌가요? 맞나요? 맞아. 어.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근데 왜 개병이죠? 개는 더 모두 개.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그 징병제고, 모병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이제 돈을 받고, 프로로 하는 예, 이제 정말 직업으로. 근데 이게 국민 개병제가 그 일반적인 제도인 것 마냥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요? 예, 예.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 개병제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전에는 모병제야, 왕의 군대야. 돈 주고. 그러면 우리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었나 보죠. 아니, 뭐 조선은 좀 예의를 하고 고려 시대는 다 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병. 군벌이 어느 세도가가 자기가 돈을 줘서 병력을 모집해서 나를 지켜라 하고서 만든 게 그래서 프라이빗이 사병이야. 개인 병사.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조선 시대 들어와서 그 군제를 개혁하면서 국민 모두한테 군역을 이제 부여했는데 그건 좀 별개로 하고 서양식 군제에서도 왕의 군대였죠. 귀족의 군대였고 영주의 군대. 그랬던 것이 국민의 군대로 바뀐 거는 프랑스 혁명 이후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 정신이 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때 이제 확립이 된 거거든요. 국가와 시민권을 연결하는 그 핵심 고리가 바로 이 국민 개병제였는데 왕의 군대가 아닌 시민의 군대로 이제 모두 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국민 개병제가 됐어요. 그 전에는 아니란 뜻이죠. 그렇구나. 모두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압도적인 이제 병력이 필요한 환경이 됐어. 네. 전쟁의 규모가 막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국민을 다 끌어모아야죠. 나라 지키는 예. 의무를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개병제가 소위 징병제가 정착이 됐지요. 미국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병제로 바뀐 게. 그게 월남전 치르는 과정에서 야, 개병제가 안 되겠다. 젊은이들이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그 경제적으로 얘기가 안 돼. 이런 의견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논의를 해서 모병제로 바꿨어요. 이제 개병제를 하면 이제 일단 병력 규모를 많이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이 많으니까. 국민 뭐 18살이면 모두 다 군대 와. 혹은 뭐 19살, 20살 되면 뭐 무조건이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지. 커지죠. 그리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적 형평성. 그렇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게 맞아요. 아니고 이거는 의무야 의무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하면 일단 비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지. 저렴하지 일단. 국방비가 사람 하나 인건비. 야 이거 의무인데. 야 뭐 넌 옛날 우리만 몇백 원 받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월급으로.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조금 월급이 확 올랐지. 예전에는 200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들 때만 해도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 때인데도 진짜 집에서 쓰는 용돈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거지. 갖고서는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참 안쓰러웠어요. 다들 부모가 볼 때. 그런 장점이 있는 네. 반면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 어. 징병제의 단점. 전문성이 낮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다. 모병제 양보다 질? 뭐 질적으로는 떨어질 듯?
그쵸? 아무튼 무조건 오라 하니까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병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원해서 가니까 징병제로 이제 왔어요. 예. 의무라. 예. 뭘 기다리며 살겠어요, 그 친구는. 저기 전역하는 날만 기다리고 살죠. 평일 저녁하는 날짜 거꾸로 하루 세갖고 지났다, 이틀 201일 지났다. 예, 맞아요. 남았다, 뭐. 열 하루 남았다. 하루씩 그 카운트하는 맛을 사는데. 휴가가 그럼 머릿속에 휴가가 온통 제대하는 날만 기다리고 그렇죠. 사는 거잖아. 근데 걔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생각이 있겠냐고. 없지. 공부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개월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3년이었죠, 처음. 36개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101일 남았다. 98일 남았다. 이거 세면서 살아.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바꾼다는 말이죠. 한국이 지금 뭐 18개월짜리고요. 네. 좀 다른 군은 21개월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 뭐 좀 이제 익숙할 만하면 제대해야 돼. 제대하죠. 예. 그 요즘 군대가 복잡하잖아요. 무기 체계도 복잡하고. 근데 그걸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단 좀 됐다 싶으면 바로 제대야. 이게 문제가 있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들도 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조금 할 때 제대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거 이제 군대를 운영하는 네, 사람 네,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물어봐. 아저씨,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될 시간을 난 18개월 여기 와서 소위 못할 말로 썩어서 네, 맞아요. 국가에서 일하는 게 썩는 거야? 아니지. 근데 걔네들은 그냥 내놓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18개월 썩으러 왔다고. 21개월 썩고 있다고. 한참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입장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20대 초반 청년들은 학업, 경력 이게 단절이 돼가고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가는 게 좋다. 자기네들끼리 얘기는. 왜냐면 3학년부터는 거의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마치고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하면 너무 어렵대요. 이게 단절됐다 와서. 그래서 그걸 회복한다고 1학년 마치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소중한 거죠. 1년 반이나 1년이. 그런 측면에서 청년층의 이제 기회비용 손실이라는 네. 측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공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 또 우리 안보 상황이 어떤 거냐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이제 대안을 쫓아가는 네. 거겠죠. 근데 모병제 문제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병제라는 건 볼런티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원에서 온 거고 그 대신 월급을 줘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군 복무도 하나의 전문 직업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제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고 또 능력도 발휘하고 그래요. 장기 근무하니까 강제성이 없이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유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계급으로 진출하고 월급을 받고 하려면은 열심히 해야지. 그럼요. 회사에서 안 잘리려면 열심히 그렇죠. 하듯이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직업처럼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는 뭐 아주 정착이 됐죠, 모병제가. 네.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될 시기가 된 건가요? 대통령. 됐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한 데는 네. 미국도 예. 그 개병제 하다가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그게 1955년부터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월남전을 했어요. 월남전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래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어.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시기에 막 반전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미국에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젊은이들 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실제 뭐 목표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전쟁 들어가지고 결국은 패망하고 나왔잖아요. 손들고 나온 거야. 미국이 쫓겨 나온 거예요. 진 전쟁이라고. 근데 목숨은 어마어마하게 잃고. 그러니까 사회적 반발이 아주 컸어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의 반전 여론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반전 가요가 유행이고 그 히피들은 매일 반대하고 미국이 그랬다니까 베트남 전쟁 때문에. 당장에 굉장히 오래 했구나, 진짜. 20년을 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또 이걸 뭐 정부 내에서도 그 자체 비판이 막 나온 거예요. 경제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70년대에 들면 미국 닉슨 대통령은 징병제는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다. 강제로 착취하는 거다. 원치 않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나온 이론이 역진세 이론이에요. 역진세. 여건 안 되는 애들만 여건 안 좋은 애들일수록 너무 과한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지금. 역진세라 그러나요, 그거를? 아니 누진세는 위로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역진세. 역진세라 그러나. 못 가진 애들한테 더 많이 물리는 그게 불평등한 모순이 여기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력 착취라는 거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그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사회 정의냐 하는 얘기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그 여론이 형성이 됐죠. 그래갖고 73년대 모병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로 보면 그 뭐 오래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런 식으로 모병제를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현재 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 집단이 된 거야. 그렇죠. 예. 군대가 직업을 주는 회사 같이 돼버렸으니까. 그 결과 이제 전문성이 높아졌을 거 그렇긴 아니에요. 하죠. 전투력도 강하고 오랫동안 하니까 야 이건 내가 월급 받는 만큼 해야 된다. 안 하면 감봉 시켜버리는데 실수하면. 군대도. 그렇지 감봉 직장인데. 그리고 뭐 실수하면 우리는 야단만 치고 기합 주고 너 휴가 통제야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 얘네들은 감봉해요. 징계. 제일 무서운 거지. 돈 벌러 가면 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더욱이 잘 아시지만 AI, 드론, 막 이런 것들이 군대에 도입이 되고 전투의 중요 수단이 됐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잘 다루고 이제 두뇌를 써야 되고 숙달된 수준이 필요한데 18개월짜리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제식 동작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얻어치고 이 정도 하다 보면 18개월 다 가버려. 그러니까 전투에 필요한 전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군에서 지휘관들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18개월은 짧죠. 짧아요. 그냥 얼마나 이 아까 복잡한 말씀하신 일인데. 그런 정도의 이제 서로 단체 또 생활이니까 거기서 지켜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가 걸어서 들어온 군대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하지. 그리고 군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각오랑 뭐 그런 게 있지만 자기의 또 적성에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성향들이. 그런 군대 내에서의 그 강인함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선천적으로 좀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런 친구들은 군대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전환을 모병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국가가. 지금은 근데 징병제에도 돈은 꽤 들어가지 않을까요? 1인당 지금 들어가는 우리 한 달 군사들 월급이 장병들 월급이 만만치 않던데. 그래서 국방비 65조 중에서 예. 엄청난 양이 예. 지금 그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예.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나온 이후에 지금 200만 원 정확하게 채워지지 아직 않은 단계지만 160, 170 막 이렇게 바꾸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해 때까지 하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저축 드는 게 있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가가 부담해서 그 이자도 많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200만 원씩 나가는 건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숙달도가 높으면 병력 숫자 2명분을 이 사람이 하고 3명분을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돈 모아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렇긴 보면. 하죠.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가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이 이 안전하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의 노고가 밑바탕이 되니까 내가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보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막대한 재정 부담 이 얘기만 하면 돈을 갑자기 많이 내면 어떡하냐 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이런 안전 비용도 많이 내야지. 그렇죠. 그건 그냥 해야죠. 공짜로 하면 안 예, 되지. 그렇죠. 뭐든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예.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모병을 할 때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죠. 의무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좀 인력이 부족할 사회에서 사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받는 시장 논리가 이제 거기 적용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회가 좋아야 오지. 그렇죠. 비슷하거나 낮으면 오겠냐고. 그럼요. 여건은 예, 더 나쁜데. 예, 나쁘니까. 예. 그러면 죽어도 좋게 해줘야지. 편의시설도 잘 지어줘야 되지. 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 예. 하지만 쓰자고. 그게 과도기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돈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도덕적 논란이 하나 있어요. 여지가 뭐냐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애들, 안 좋은 청년들이 더 많이 갈 거 아니냐. 그럼 군대가 흑수저 군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해서 다른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군인은 그냥 딱 가면은 되니까. 그럴 군대가 수 있죠. 반드시 예. 뭐 위험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보다 위험하다면 위험의 외주화잖아. 근데 그 외주화를 왜 하필이면 돈 없는 사람한테만 주는 꼴이 되냐 나중에 이런 이제 비판이 가능해지죠. 그러겠네요. 그런 이제 단점은 있긴 해요. 그러나 뭐 자부심을 세상에 가져야 모든 게 다 되는데. 좋기만 한 게 어디 제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대통령 제시하시니 하이브리드. 선택적 모병제. 선택적 모병제. 딱 하이브리드네요, 진짜. 개병제 틀은 유지하되 예. 특정하게 기술이 좀 필요하고 예. 장기적으로 이거 능력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분야에 필요한 병력은 모병제로 해서 모병제로. 채우겠다. 천재 아니야? 그거 괜찮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게 요즘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게 AI나 뭐 드론 기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막 총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지. 그래서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숙달된 기술이 꼭 필요한 분야가 분야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그런 거는 진짜 모병제로 들어와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 그러니까 기본 소총수, 네. 뭐 경계 근무, 초소 위병 근무, 순찰 이런 건 뭐 크게 숙달 안 돼도 그렇죠. 일주일만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하는 요령 다 알잖아요. 네. 하여튼 그 좀 못할 말로 그냥 머릿수 하나 채우는 일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단순 직무는 의무병으로. 하고. 그리고 상황실에 앉아 뭘 판단해서 메모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빨리 종합도 하고 해야 될 머리 쓰는 거 있잖아. 네. 그리고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거. 네. 그리고 무기 체계를 다루는 거. 이런 거는 한 18개월 해갖고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쪽에다 거기다 넣어야 될 사람들 이런 기술직 이런 것들은 모병제 이렇게 하면 뭐 괜찮지 않느냐. 합리적이다. 시대적 요구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차적으로 네. 그런 모병을 통해서 그 보직해야 될 직위를 뽑아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뭐 적당한 그 보상도 있어야죠. 하여튼 뭔가 이제 그 직제를 이렇게 주면 예. 그 사람은 이제 꾸준하게 난 최소한 한 5, 6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걸 그냥 다 알려주고 난 여기서 돈도 받고 내 직업으로 있는 거야 하는 거를 알리고 나는 희생도 하지 않냐. 지금 고립된 이 병영에 들어와서 한다. 뭐 이런 의무감도 주고.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보상도 있어야지만 그게 될 것 같아요. 연봉이 꽤 괜찮아야지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대통령이 밝힌 거는 이거예요. 첫째는 징집병을 하여튼 최소화한다. 네. 그리고 모병 기준은 모병을 기반으로 해서 군 구조를 개편한다. 그러니까 징집병과 모병으로 들어온 병력이 공존하는 모양으로 좀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력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당연한 거예요. 국방의 원리예요, 이게. 힘을 기반으로 이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서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장기간 군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 그 원칙없는 일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면서 시간 때우게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게 예. 보상을 하겠다. 보상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돈 아니에요. 돈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만기 제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든 6년이든 처음에 계약한 기간을 마치고 사회 진출할 때 나 모르겠어 뭐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이런 경력을 충분히 충분히 인정받아야지만 가죠. 그리고 거기서 숙달한 그런 그 특성이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사회에 쓰일 수 있도록. 굉장히 요구하는 제도에서 예. 이렇게 연계하는 제도 예. 이걸 만들고 맞아요. 사회에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들. 자랑스럽게 가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렇죠. 일할 수 있게끔 예.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병제로 군에 있었다는 게 하나의 굉장한 자부심과 경력이 높게 평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나는 뭐 적절한 방향이다. 근데 이건 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뭐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모병제로 들어온 장병과 징병제로 들어온 장병이 같이 공존해 가는 게 과연 괜찮은가, 트러블이 없을까, 이런 거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일 것 같아요. 돈으로다가 뭐 젊은 층의 마음을 사는 그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다. 예, 그 군대로 사람 끄는 게 무슨 흑수저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냐. 군대는 신성한 의무고 굉장히 자부심 높은 국민의 그 의무인데 이거를 돈으로다가 이렇게 갈라치기 하냐. 뭐 이런 논리 구조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병력을 아니 그 군대 전투력 수준을 낮추거나 그냥 뭐 대충 뭐 20대들 이제 그 병역 의무 대상자들한테 감언이설로 던지는 포퓰리즘은 아니다. 꼭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당연한 트렌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좀 강한 군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면은 뭐라 그럴까, 국방력이 좀 약화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무조건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모병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좀 인텔리적인 부분에만 쓰이지 않을까 해서 그 국방력 자체가 약화되지 않나 하는 결정들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더 강화되리라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그 싸우는 방법이 바뀌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소총 들고 다 돌진하면서 이게 싸우던 그런 전투는 없어졌어요. 요번에 보니까 정말 우크라이나전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든 뭐 진짜. 이란이든 어디든 이제 전황을 그 보도하는 뉴스에 병력이 어디 돌진을 하거나 네. 그래서 싸우는 모습이 나오나요? 2차 대전 예, 옛날 영화에서나 맞아요. 보는 예. 모습이지 그런 게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로 정밀 유도 무기로 중요 시설을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치명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전쟁이지 병력이 가서 뭐 소총으로 싸우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영화에서 저도 군대 안 갔으니까 영화에서 맨날 적을 향해 돌격하라, 돌격 앞으로 뭐냐 이런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돌격 앞으로 뭐 수류탄 투척 뭐 이런 건 맞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 뭐 이런 거 막 들었던 사람이라 그게 아직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전도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그 드론을 사용해서 얼마나 그 작은 나라가 진짜 러시아에 상대해서 그렇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 군은 모든 병사의 손에 예. 드론 조종관을 맡겨주죠. 그런. 걔를 날려가지고 것 같아요. 적을 찾아서 타격하고 소총수를 하더라도 맞아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드론 전사, 3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이제 맞아요. 만들고 필요할 것 있거든.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 드론을 지급해주고 그게 자기 소총이야. 저도 지난번에 전재상가 가니까 드론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정말 드론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우려도 있기는 해요. 뭐죠? 이 국제사회의 그 전쟁 흐름의 양상을 볼 때 전쟁이 뭐 수일 혹은 몇 개월 안에 끝나버리는 전투라면 지금까지 논의가 맞아요. 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길게 끄는 지지부진한 전투 있죠. 베트남전 같은 전투. 그런 20년. 이런 예. 전쟁이 계속되면 인력이 계속 소모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 인력만 갖고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그런 양상의 전투로 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것도 필요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양적으로 많아야죠. 양적 그러니까. 강화가 있어야죠. 어마어마한 머릿수가 필요한 거야. 계속 숫자는 적지만 예. 계속 희생자는 나올 거고. 그렇죠. 그게 탄생하는 아이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온다면 야 이건 머릿수가 중요한데 그렇게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완전히 배제는 못하지만 이제 현대전의 양상을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장거리 타격전, 정밀 유도 무기에 의한 전쟁, AI의 판단에 의한 수초 만에 금방 결심하고 타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속전속결이 이제 현저한 양상이 될 거다라고 볼 때 군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건 트렌드예요. 큰 트렌드.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전쟁이 수십 년 끈다든가 옛날엔 100년 전쟁도 했으니까 이런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또 고려한다면
다소의 우려는 있지만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에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